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볼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의 그로테스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로테스크는 FX에서 제작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미스터리 범죄 수사물이에요. 또 여기 제작을 찾아봤는데 라이언 머피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감독이나 배우나 뭐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감독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도 그렇고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좀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기대하고 봤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보고 알았어요. 라이언 머피가 했다는 걸 다 보고 알았어서 갑자기 거짓말을 하려니까 숨이 턱 막혀가지고 일단 각설하고 간단하게 스토리 라인 줄거리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점이랑 제 생각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냥 스포일러 같은 건 다 배제하고 간략한 스토리 라인만 좀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스포일러 포함된 제 생각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테스크는 미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연쇄 살인이 아니고 그 방식이나 그 사건 현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한 가족을 다 묶어 놓은 다음에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의 목을 그 다음에 아빠의 몸을 그걸로 요리를 만듭니다. 뭐 스프도 만들고 오븐에 구워서 구이로 만들고 그거를 그 가족들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또 길에 다니는 그런 불황자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림. 그거를 실사화를 시킵니다. 다 죽인 다음에 쇠꼬챙이 같은 걸로 몸을 다 꿰요. 왜냐면 이게 시체니까 그 그림에 있는 포즈를 못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쇠꼬챙이로 죽어있는 시체를 다 이렇게 포즈를 잡게 만들고 그런 최후의 만찬을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의 시체를 모아서 그거를 조각조각 붙여요. 그래서 그게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엽기적이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게 강력반 형사, 베테랑 형사인 로이스란 형사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베테랑이고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어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범인은 미친 데다가 플러스 완전 범죄 살인마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증거도 없고 단서도 없고 뭐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이스는 추적할 거리가 없으니까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 로이스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카톨릭 가디언이라는 신문사의 기자인데 수녀예요. 메건 수녀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수녀이고 기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살인사건 오타쿠입니다. 막 좋아하는 연쇄살인범도 있고 막 걔가 벌였던 살인사건들 다 줄줄이 꿰고 있고 막 범죄 신문 같은 거 다 스크랩해서 모으고 이런 아주 학구적인 오타쿠입니다. 그래서 이 메건 수녀가 로이스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줘요. 그렇게 로이스 형사와 메건 수녀 이 두 사람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고 찾아가는 내용을 그린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서브 플롯들이 있어요. 뭐 로이스의 가족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메건 신문사 편집장이 있거든요. 찰리 신부라고. 그 메건과 찰리 신부의 이야기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작품 안에서 이 사건들이 다 엮여가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냥 최대한 간추려서 큰 골자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느낀 점이랑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 일단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작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보신 분들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뭐 나는 스포를 당해도 싸다 이런 분들만 남아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어땠냐면 쏘쏘했습니다. 뭐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리뷰하기 전에 작품을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야 이거를 내가 리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좀 불친절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해석해야 될 거리도 많고 숨겨져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아서 뭔가 찾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저는 그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작품을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제가 봤다거나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해석을 제가 했다거나 이런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뭐 저보다 식견이 좋고 영화를 깊게 보시는 분들의 그런 해석이나 후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역할을 전 평소에 맡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이러고 깜짝 놀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아 이거를 내가 과연 리뷰를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벌써 봤는데 그냥 리뷰를 해야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건너뛰고 다른 거 보고 그걸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여기다 한 10시간 썼는데 그냥 이걸 리뷰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진행하게 됐고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작품 많잖아요. 반전을 다루고 있는 뭐 옛날 작품이지만 대표적으로는 식스센스가 그럴 거고 셔터 아일랜드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좋았던 작품들한테는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반전이란 거에는. 근데 빌어먹게도 이 그로테스크에는 그 공식이 없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물음표는 물음표다 해서 이게 지금 시즌 하나가 끝났는데 아직 밝혀진 건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석을 하고 뭘 찾고 하고 싶어도 크게 뭐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차라리 6부작이나 7부작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이스가 코마 상태에서 자신의 현실을 투영해서 무언가 했던 상상이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나왔던 그런 복선들 있잖아요. 뭐 불황자들이 와서 계속 일어나라고 웨이크업 웨이크업 막 소리를 친다든지 로이스가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찾았던 그 증거들에 나오는 소견서, 진단서 그리고 그 괴한들의 정체 이런 것들로만 다뤄도 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뭐 7편에서 로이스가 딱 현실로 깨어나면서 시즌을 끝냈으면 저는 한 8점 줬을 것 같아요. 7, 8점 줬을 것 같아요. 다음 게 너무 기대돼서. 그리고 설령 다음 시즌이 안 나와도 이 이야기만으로도 뭔가 완결성이 있잖아요. 로이스가 깨어나고 나서도 한 3편이 더 나오면서 뭘 표현하려고 한 건지가 좀 애매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게 아직 시즌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뒤에 가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이어져서 너무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선택이 아쉽다. 원래는 아마 7편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갑자기 외압이 들어왔든 뭐 진짜 누가 총 들고 와서 협박을 했든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뭐 뒤편이 늘어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굳이 이걸 여기서 밝힐 이유가 없어. 그리고 밝혀놓고 거기서 끊을 이유는 더 없어. 아예 모르겠어. 끊을 거였으면 일주일 있다 시즌2 바로 나왔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조금 섭섭했어요. 예. 섭섭했어요. 흥미진진하려다가 딱 멈춰지는 그런 느낌이라 그거는 좀 섭섭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한니발, 세븐, 셔터 아일랜드, 트루 디렉티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잘 섞었는데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배합이 좀 잘 됐으면 훨씬 더 맛있는 영화가 나왔을 텐데 그 배합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무언가 한니발을 연상시키는 그런 살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셔터 아일랜드나 세브란스나 이런 걸 연상시키는 미스테리함이라든지 뭐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작품인데 그걸 믹스 시켜가지고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가 다 좋아요. 다들 연기 너무 잘하죠. 특히 뭐 주연 배우 로이스 역할 진짜 잘했습니다. 특히 뭘 잘했냐면 제가 뭔가 작품을 보면서 배우까지 싫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 역할만 싫지. 그 장면 있잖아요. 로이스가 살인마를 밝혀내고 나서 로이스랑 딸 메릿이랑 그 다음에 원래 썸남이었던 에디 이렇게 3명이서 레스토랑을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딸이 엄마 나 에디랑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거기서 사람들은 각자 뭐 자기가 이입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입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로이스한테 이입해서 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썸남을 딸이 저렇게 뺏을 수가 있어. 저 아주 싸가지 없는 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둘 다한테 아예 이입 못했고 그냥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특히 그 로이스가 딸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디랑 나랑 뭐 관계도 많이 했고 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나 에디 입으로도 해줬어 하면서 혓바닥을 낼름 이렇게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거 보는데 사실 저는 이 드라마
드라마 안에서 사람 썰고 막 토막 내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에서 막 잘라서 먹고 막 배 갈려 있고 막 내장 나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이 로이스가 혓바닥 낼름하는 그 장면이 저는 정말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실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이스가 혓바닥이 조금만 보여도 고개를 확 돌리게 되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혓바닥만 봐도 막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배우 나오는 거를 제가 웬만하면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끔찍하고, 딸이 엄마의 썸남이랑 결혼하겠다는 그 사실도 끔찍한데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장면 진짜 끔찍했고, 근데 그만큼 잘한 거죠. 이 배우가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표현한 거고, 왜냐면 그건 진짜 혐오감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세 명이 하고 있는 대화나 벌어지는 일들이 이건 관계 같아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연기를 해서 전 정말 혐오감을 얻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메건 역할 있잖아요. 이 배우는 제가 보고 바로 찾아봤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고, 메건 수녀가 정말 있다면 딱 이렇게 생겼고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배우의 다른 작품들도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작품에 캐스팅을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했을 때, 사실 뭐 웬만한 역할들은 다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할을 얘가 하고 배우 이렇게 바꾸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퀄리티가 낮아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두 명은 정말 베스트 캐스팅이 있습니다. 메건 수녀랑 그리고 잭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 잭은 사실 이 작품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작잖아요. 분량도 얼마 없고 제 생각에 한 10분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시즌 10편 통틀어서 10분도 안 나온 사람인데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 잭이 1편의 첫 등장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잭은 줄곧 억울한 표정을 짓는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로이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뒤에 밝혀지겠죠.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잭을 계속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대하고 천대하고, 약간 로이스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잭을 막 말만 하면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막 계속 막 틱틱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잭이 뭔가 아련한 눈으로 이렇게 로이스를 쳐다보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잭이 진짜 표정 연기가 진짜 뒤집니다. 정말로. 그리고 아쉬운 점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지점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사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미스터리 오컬트도 아니고 무언가 애매한 경계의 선에 있으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로테스크는 수사물로서는 전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사물로서는 가치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수사물은 원래 그렇잖아요. 얘가 범인인 것처럼 쫙 몰고 가다가 알고 보니까 얘는 아니었고 의외의 인물인 얘가 범인인데, 이게 귓깎이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 그로테스크는 그런 지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사건들 탕탕탕탕 나오다가 얘가 범인이지롱 이런 식으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나온 범인이 이제 찰리 신부인데 물론 찰리가 이상하긴 해요. 중간에 뭐 범인이 메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찰리가 손에 메스를 들고 있는 장면도 있고, 뭐 신부인데 빨간 구두 신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면 근데 워낙에 미친 새끼잖아요. 찰리 이 새끼는 어디서 그런 바지를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마 자체 제작이겠죠. 그거 엉덩이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근데 정상은 아닌 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정상이 아닌 게 딱 봐도 느껴지는 사람이라 뭐 걔가 범인이었다고 해서 크게 놀랍지도 않고 걔가 범인이 아니었어도 크게 놀랍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제가 좀 아쉬운 건 찰리가 범인이든 뭐 개똥이가 범인이든 간에 그 범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짜잔 뭔가 이런 느낌이라 수사물로서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미스테리로서 훌륭하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훌륭한 점도 있죠. 뒷부분을 정말 알 수 없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미스테리죠. 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점들은 미스테리하게 남는데 어쨌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제대로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3인가 4인가까지 나왔는데 저 그거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지금 저 그거 아예 뭐 이해를 조금
녹음도 못했거든요. 근데도 그거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 알 수 없음도 호기심이 생기는 알 수 없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돼도 이렇게까지 반감이 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지점을 좀 애매하게 판단해서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로이스랑 메건이랑 같이 좌표를 찾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좌표를 찾아서 로이스랑 메건이랑 사막으로 떠나는 장면. 거기서 그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그 황량한 사막, 그 세기말적인 분위기, 그 느낌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메건이 노래를 하잖아요. 갑자기 뮤지컬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대사처럼 뮤지컬을 시작해요. 근데 그건 진짜 존나 열받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 아니, 근데 심지어 더 열받는 거는 노래를 잘해. 감미로워. 그게 그래서 더 열받아 이게. 심지어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로이스가 듀엣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때는 진짜로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처음으로 하차할 뻔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이해가 단 한 개도 안 돼요. 조금도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저는 그게 왜 들어갔고 어떻게 된 일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진짜로 분명히 이건 외압이 있었어. 원래 이건 7편짜리 작품이었고 뮤지컬 장면도 원래 없었는데 무언가 외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총 들고 와서 감독 머리에 대고 여기서 매건 노래 시키는 장면 안 넣으면 대가리 그냥 개 박살내버린다 하고, 그리고 너 똑똑히 들어. 이거 10편까지 안 늘리잖아? 그럼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이 정도가 있지 않고서야, 작품을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지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걔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지, 메건이 노래는 진짜 잘해요. 감미로워요 아주. 근데 감미로워서 더 열받는 거야. 왜냐? 이거 노래 잘해서 는 것 같거든. 뭔가 필요해서 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독이 앉아 있는데 걔가 지나가면서 흥얼대는 거 듣고 쟤 노래 잘하네 이러고 그냥 는 장면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 보고 나서 메건이 뮤지컬 배우라는 걸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뮤지컬 배우고 뮤지컬 할아버지고 뮤지컬 선생님이고 간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근데 노래는 참 잘하더라. 심지어 한 2번 그 장면 더 봤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 들으려고 더 보긴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다음 시즌이 정말 기다려지는 작품이긴 해요. 뒤에 내용이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나오면 무조건 볼 생각이고요. 정확한 내용은 뒤에 내용이 더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즌 1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 보고 느꼈던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잘 회수해서 좋은 작품으로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평점 내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그로테스크,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